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제290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의정활동 소식입니다. 서울시내 도로 제한 속도가 낮아집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간선도로는 지금보다 시속 10km 낮은 제한속도 최대 시속 50km로 이면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시속 30km로 제한되는 건데요. 교통약자 보호와 함께 교통안전 서울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기대하면서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11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50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90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그리고 소관부서에 대한 각종 현안을 처리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소관부서인 도시교통실을 시작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이어서 2020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을 심의했습니다. 정례회 기간 심의 검토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자전거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비롯해서 서울특별시 교통문화교육원 관리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두 11개 안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감사도 이루어졌습니다. 11월 21일에는 김포 골드라인을 현장 방문해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장애인 콜택시에 대해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운수 종사자의 부주의로 인해 최근 들어 장애인 콜택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밖에도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계속해서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서울교통공사의 입찰 구조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11월 8일 열린 서울교통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입찰 기준을 완화해 승강기 유지보수와 상관없는 부적격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것이 특정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18년에는 60개로 급증했고 2019년에는 121개로 급증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입찰 참여를 한 업체를 보면 네. 자, 약국, 마사지 전문샵 이런 데도 다 입찰 참여를 했어요. 에스컬레이터 핸들레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네. 안전벨트 같은 역할을 하신다면서요. 네. 근데 그 업체가 이 사무용기 공급업체라니까요. 지하철 575선 전동차 336량 납품과 관련 과거 8억여 원으로 낙찰되던 것이 칸당 11억이 넘게 낙찰이 된 것을 두고 최고가로 낙찰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래도 서울시에서 정해준 가격이 조금 밑에 낮게 좀 설정이 돼서 낙찰이 됐었는데 지금 최고가로 이번에 낙찰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많고 적음을 떠나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교통위원회는 최고가로 낙찰된 만큼 천만 시민들의 발로서 안전한 지하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통위원회가 지난 11월 21일 김포도시철도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을 현장 방문해 김포도시철도 탑승, 운영 현황 보고 및 종합관제실 방문 등 운영 전 과정을 점검하는 한편 수송역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주문했습니다. 아무래도 두량짜리고 조금 폭이 좁은 경전철이기 때문에 수송력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또 시민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습니까? 김포도시철도가 고속주행 시의 떨림 현상으로 인해 개통이 지연되었던 만큼 이용 시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전 문제에 각별히 신경 써달라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한 달간 지금 운영을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조금씩 발견됐었죠. 화재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 아까 우리 또 존경하는 정재건 부위원장이 말씀했듯이 차량에 떨림이 있었다든지 출입문 고장 사고도 있었고 앞으로도 더 그 안전 쪽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2019년 9월 개통한 김포도시철도는 9호선 김포공항역부터 양촌역까지의 10구간 23.7km를 오가는 경전철로 원전자동 무인운전 시스템으로 운행되는 열차입니다. 일반 주차구역보다 더 넓어 타고 내리기 편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아시나요? 서울시는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출생 후 6년 미만의 영유아가 탑승하는 경우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시민 리포터가 찾아가서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이를 데리고 차로 이동할 경우 안전을 위해 카시트는 필수. 짐도 많아 차량 승하차 시 넓은 공간이 필요합니다. 아이와 함께 차로 이동하는 부모님의 경우 주차장에서 승하차를 할 때, 그리고 아이들의 유모차나 카시트를 넣고 꺼낼 때 주차장이 좁아서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그런데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3.3m 이상으로 일반 주차구획 2.5m보다 폭이 80cm 더 넓어 타고 내리기가 편합니다.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은 지난해 8월부터 총 주차 대수 30대 이상의 모든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총 328면을 설치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서울시 임산부와 영유아 수는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 또한 전체 출산 인구 8%에 지나지 않았는데요. 이에 서울시의회는 제29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가결하고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자를 임산부에만 국한하지 않고 영유아 동반 차량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6년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기존에는 임신 기간을 포함해 최대 16개월 미만만 이용 가능했던 기간이 72개월까지 확대됐습니다. 제가 다시 아이와 함께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80cm의 폭이 늘어남에 따라 문을 활짝 열고 카시트를 설치함은 물론 아이를 편리하게 태울 수 있게 됐는데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어린아이를 동반한 운전자도 주차가 가능하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네, 저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있다는 사실도 사실 몰랐는데 지금 만삭인 임산부로서 제가 아기를 낳고 또 저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석이 생긴다면 굉장히 편리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임산부뿐만 아니라 영유아 동반 운전자들에게도 주차가 더욱 편리해졌는데요.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와 영유아 동반 운전자를 위해 주차구역을 남겨두는 센스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는 지하철에 물건을 놓고 내린 경우 유실물을 찾기가 보다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과거에는 유실물센터 운영 시간에만 유실물을 찾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물품 보관 전달함을 이용해 편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게 된 건데요. 단 현금이나 귀금속의 경우 경찰서 인계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물품 보관함 인도 서비스는 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교통위원회의 의정활동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